어머니, 저 잠깐 서류 때문에 서울 다녀올게요. 강민준 씨가 거실 탁자에 메모를 남긴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 트렁크에는 어머니의 옷가지가 가득 담긴 여행 가방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요양병원 입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72세 김순애 씨는 작은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2주 전부터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요양병원 상담도 3곳이나 받았습니다. 녹슨 대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폐가의 창문에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나아. 민준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는 5시 47분을 가리켰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차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요양병원 안내 책자를 힐끗 봤습니다. 최고급 시설, 24시간 전문 간병, 치매 환자 특화 프로그램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는 계속 힘이 들어갔습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백미러를 다시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5시 57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짜증스럽게 블루투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대쯤으로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준 씨, 지금 당장 차를 돌리세요. 민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로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준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계속 도망가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핸들을 꺾었습니다.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1시간 안에 도착하면 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준 씨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방금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의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 선율이 공포처럼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서울로 가던 차가 지금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시길. 민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강도일까? 납치범일까? 아니면 어머니를 아는 사람일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제한 속도를 훨씬 넘었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수석의 요양병원 서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만 꽉 쥐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익숙한 시골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 낯선 번호를 저장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 번호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112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안 돼.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민준 씨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민준 씨가 폐가에 도착한 건 7시 정각이었습니다. 녹슨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흰색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3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준 씨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씨. 저는 박준서입니다. 민준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서 손떼.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치매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준서라는 남자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A사 용지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민준 씨는 그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대형 건축 프로젝트 입찰 과정의 뇌물 증거였습니다. 회계 장부 조작 내역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평생 숨겨온 비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서는 차분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단합니다. 3일만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세요.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증거를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사라지겠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머니의 백발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부하면요? 이 서류들이 검찰에 갑니다. 당신의 건축사무소도 명예도 자유도 모두 끝입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어머니의 식사는 당신이 직접 준비하세요. 두 번째, 외부 연락은 금지입니다. 세 번째, 저의 허락 없이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서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뒷산으로 가야 합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세 사람은 폐가 뒤편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25년간 아무도 오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20분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큰 참나무 아래에 작은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덤 앞에는 어머니가 손수 만든 돌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쓰다듬었습니다. 흙은 차가웠습니다. 민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구하러 올 거라고 끝까지 믿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형 이름을 불렀을 거야. 형아, 형아 하면서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9살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25년간 그 사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날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한 아들은 이미 잃었는데 너마저 소년원에 보낼 수 없었어.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구나. 너를 지키려다가 너를 병들게 만들었어. 민준 씨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려가셔야 합니다. 민준 씨는 무덤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형이 이제라도 왔어. 미안해.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간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증거 서류들은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A사 용지들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는 백지였습니다. 첫 페이지만 진짜였고 나머지는 모두 빈 종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을 이 집에 붙잡아둘 방법을 찾아달라고. 민준 씨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럼 협박은? 감시는? 다 거짓말이었단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스스로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25년을 도망쳤던 사람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가짜 협박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 차 2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 앞에 한 잔을 놓으셨습니다. 화났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너는 혼자서는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준서 씨한테 부탁했어. 그럼 치매는요? 그것도 다 연기였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연습했어. 준서 씨가 도와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준 씨는 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요양병원 계획을 세운다는 걸 아셨습니다. 2주 전부터 짐을 빼돌리는 것도 보셨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안해할 건 나야. 25년간 침묵했으니까. 너를 그렇게 만든 건 나니까.
준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떠나겠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준 씨가 준서를 불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준서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 씨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폐가는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건축가의 지식으로 집을 조금씩 고쳤습니다. 낡은 벽에 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민우의 사진이 놓인 재단이 있었습니다. 매주 민준 씨가 새 꽃을 올렸습니다. 정원에는 민우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그 주변에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작은 싹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민준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민우의 추모비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준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온 것 같구나.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요. 준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민준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어머니가 민준 씨 앞으로 집을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너와 민우의 집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추모비를 비쳤습니다. 민우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준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25년 만에 이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바라기 싹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45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형이 이제 여기서 살게. 어머니랑 함께. 민준 씨는 추모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준서는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적었습니다. 강민준, 귀가 완료. 폐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